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오랫동안 잠잠했던 대마초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죠. 뭐, 특별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공시 같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미스테리한 현상이었는데요. 자, 오늘 저희는 이 갑작스런 랠리의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이게 과연 단순한 투기 열풍이었는지, 아니면 이 산업의 미래를 바꿀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틸레이 브랜즈가 하루 만에 무려 41.3%, 오로라 카나비스는 23.6%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시장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정도의 폭등 뒤에는 분명히 뭔가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 회사들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기대감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투자자들을 이렇게까지 열광하게 만든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놀라운 시장 현상을 일으킨 진짜 촉매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근원을 추적해 봤더니 단서는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바로 워싱턴 DC의 정치 무대였죠. 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였습니다. 그가 대마초의 연방 규제 등급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던진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걸 대마초 산업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가장 큰 족쇄, 즉 연방 차원의 규제가 드디어 풀릴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딱 맞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촉매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은 항상 실제 변화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변화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하나에 먼저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마초가 지금 마약단속법상 가장 위험한 등급인 스케줄 I에서 의료적 효능을 인정하는 스케줄 3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엄청나게 키웠고 바로 그 기대감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이 두 등급의 차이, 이게 그냥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고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케줄 I는요, 헤로인이나 LSD와 같은 등급으로 묶여서 사실상 불법 약물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이러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스케줄 3에는요, 우리가 아는 코데인이 들어간 타이레놀처럼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고 합법적인 처방과 유통이 가능한 약물로 분류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재분류 가능성 하나만으로 산업의 운명이 통째로 바뀔 수 있으니 시장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가가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이 회사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40%씩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가치를 꽉 누르고 있던 외부의 거대한 압력, 바로 규제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가 주가를 그냥 밀어 올린 거죠.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 리스크 때문에 주가에 매겼던 일종의 할인율을 확 낮추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가가 재평가된 겁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업 전체에 이렇게 훈풍이 불어올 때 왜 유독 어떤 기업들은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틸레이 브랜즈의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틸레이는요, 그냥 손 놓고 규제가 풀리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폈죠. 미국의 유명 수제 맥주 브랜드를 인수해서 안정적인 돈줄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통망을 미리 선점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대마초가 합법화됐을 때 기존의 이 맥주 유통 채널을 통해서 대마초 음료 같은 신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시장에 쫙 깔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1억 달러. 이 숫자는 틸레이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영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대마초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세금 구조도 불합리해서 현금 소모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생존을 걱정하는 판에 1억 달러나 되는 큰 빚을 갚았다는 건요. 틸레이가 사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억 5,600만 달러,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실탄이자 전쟁 자금입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은 틸레이가 가진 체력을 보여주는 거죠. 규제 완화라는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릴 때까지 끄떡없이 버틸 수 있고, 다른 경쟁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M&A를 하거나 마케팅에 투자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바다를 항해할 할 아주 튼튼한 배를 미리 만들어둔 셈이죠. 자, 이제 다시 시장 전체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랠리, 과연 그냥 뉴시에 편승한 단기적인 투기 심리, 말 그대로 광적인 열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산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보는 의미 있는 움직임, 근본적 재평가였을까요?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한번 해부해보죠. 이번 급등은 사실 이 두 가지 힘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뉴스를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모멘텀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폭발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이 산업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하려는 스마트 머니, 즉 가치 투자자들이 움직인 겁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또 공존하면서 우리가 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가치 재평가라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등급이 재분류된다는 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요, 기업의 비용 구조와 운영 환경 자체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접근성 개선, 이건 더 이상 현금 다발로 직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자본 비용 감소는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 세금 부담 감소입니다. 지금 282조항 때문에 대마초 기업들은 사업상 쓴 비용을 세금 공제받지 못해서 사실상 70%가 넘는 정말 살인적인 실효세율을 내고 있거든요. 이 족쇄가 풀린다는 건, 와,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건의 촉발 원인, 시장의 반응, 그리고 개별 기업의 준비 상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대마초 산업이 맞이할 미래, 즉 그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경로를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마초 산업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선순환 구조입니다. 긍정적인 정치적 신호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면 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흘러들어오겠죠? 이 자본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면 다시 산업 전체의 합법성과 매력이 높아져서 더 긍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전망에만 취해 있을 순 없겠죠.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스케줄 3로 재분류되는 게 곧 전면적인 연방 합법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들은 전국 단위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고요.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대마초 기업과 거래하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또 282조항이 해결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높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있죠.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따라서 이 산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내자본이라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마초 산업은 이제 막 제도권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말 그대로 태동기 산업입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정치적 변수, 규제 변화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특징이죠. 단기적인 뉴스에 따라 오르내리는 걸 쫓기보다는 규제 완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과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춘 기업을 잘 골라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뉴스,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과연 무엇이 이 산업의 진짜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이고 무엇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소음일까요? 이 둘을 구분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이 역동적인 산업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